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작도 작은도 박사입니다. 오늘 2월 17일 목요일에 방송과 녹화를 시작하고요. 그 전에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됐네요. 앞에 동영상을 다룬 게 그 동영상 카드에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말한 다음에 그 각설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제 제가 그 목에 가래가 있으면 거기 뭐 이비인후과에 가봐라, 뭐 소화기 내과, 뭐 호흡기 내과에 가보라고 이렇게 말했죠. 다시 그 순서를 정리해 드리자면 그게 뭐냐면 일단 목구멍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의원에 찾아가서 입안에 이거 목 안에 확인해 주세요 하면은 그 후두 내시 여기 입안에 여기 입 벌려가지고 후두 내시경을 집어넣고 그 관찰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진료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흡기 내과에 가야 하나요? 소화기 내과에 가야 하나요? 이런 뭐 질문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먼저 호흡기 내과는 일단 처음 오면 여기 흉부 엑스레이 촬영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에 물고 코를 막은 다음에 후부는 그 폐 기능 검사 하고요. 다음에 소화기 내과는 위내시경 검사 예약을 해야 하거든요. 위내시경 검사 받기 전에 받으려면 일단 먼저 예약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일단 예약 날짜를 잡기 위해서는 그 소화기 내과 전문의에게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내시경 경우엔요. 제가 검사할 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 입에 뭐 마개 같은 거 물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이제 침상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으면 손 있잖아요. 뭐 링거 같은 게 맞은 부위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 어떤 마취제를 맞았냐 하냐면 미다졸람입니다. 미다졸람 주입해가 갑자기 잠들어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위내시경 검사는 수면 내시경,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내시경 관찰한 것을 이제 상담하겠죠? 진료실에서 상담하고 뭐 그럴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어제 그 동영상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을 그 순서로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인중호흡법을 연습한 소감을 말하도록 하죠. 자, 인중호흡법은 그렇게 뭐 큰 변화는 없고요. 뭐 그냥 연습 단계는 그냥 늘 똑같습니다. 인중발성법은 약간 다른데요. 일단 인중호흡법은 입은 쓰지 않고요. 입 다물고 코 비강으로만 들이쉬고 이렇게 내쉬는 작업합니다. 그냥 반복적인 연습하는 단계죠. 들이쉬고 내쉬고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고난도 연습 단계가 한 가지라면 이게 들이쉬고 내쉬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자, 들이쉴 때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거거든요.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그런 고난도 연습 단계인데요. 이게 말이야 쉽지 처음 해보면 이게 진짜 잘 안 되거든요. 꾸준히 연습해야 비로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가 마지막 단계를 말한 적이 없죠. 인중발성법에서는 뭐 노래라고 표현했는데요. 인중호흡법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했네요. 그러면 인중호흡법의 마지막 연습 단계가 뭐냐? 그냥 숨 쉬는 겁니다. 이 앞에 고울이라 가정하면 물론 보면서 이렇게 그냥 숨 쉬는 거예요. 다만 그냥 의식해서 숨 쉬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숨 쉬어 보라는 거죠. 내가 굳이 지금 연습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늘 평상시처럼 이렇게 숨을 쉬어보는 연습 단계입니다. 이제 숨 쉬면서 이제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가서 이제 인중발성법 연습하게 되면 숨 쉴 때 이게 의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리 내는데 급급한데 이제 호흡까지 의식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늘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숨쉬고 내쉬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인중호흡법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은 인중발성법을 연습한 소감을 말하죠. 자, 인중발성법. 자, 앞에 말씀드렸던 인중호흡법하고 차이가 있죠. 뭐냐? 연습 단계의 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중호흡법의 경우에는 연습 단계 수가 5가지밖에 없어서 또한 뭐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게 이게 반복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2분 38초 동안 뭐 연습량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반면에 인중 발성법은 어떻죠? 물론 노래 단계까지 포함해서 총 여기 9가지인데요. 노래 단계를 제외하면 총 8가지죠. 8가지. 8가지 뭐 그렇게 실제로 많아 보이긴 한데 연습할 때는 물론 단계 거칠 때마다 입 다물 때는 소리 내는 방법 똑같으나 이제 힘을 빼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단계마다 여기 힘 빼라, 여기 힘 뺀다 생각해라 그러겠죠. 이 힘 빼는 이 사고 방식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꾸준히 연습하지 않는 이상은 하루만 연습해가지고는 절대로 힘을 빼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네, 꾸준히 연습해야만 비로소 이제 내가 의식하지 않도록 무의식적으로 힘이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일주일 2주 안에 단기 속성으로 배운다는 건 그건 모두 거짓입니다. 가짜고요. 최소한 8개월이라고 가정하면 8개월이면 무조건 매일 힘 빼는 연습을 해야겠죠. 8개월 동안 미칠 노릇이니까 4개월 더해서 4개월이라는 여유분을 더 하면은 12개월, 즉 1년이 되겠죠. 천천히 여유를 두고 이렇게 연습하는 게 그게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오른 상태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여기 더 높은 2손을 내는 경지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말이죠. 일단 연습 방법 말하자면 처음 입 벌려서 내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자 입이 다문 상태에서 이제 소리 내는 연습하겠죠. 내는 연습을 여기 연습할 때 여기 입 안에 소리 내는 거죠. 자 입 열으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처음에 입을 이렇게 다문 상태에서 이렇게 입을 꾹 닫으면 이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미세하지만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입을 가볍게 다문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다물고 이렇게 목에 힘이 안 들어가게끔 해주고 이제 입안에 소리를 내겠죠. 처음에 여기 인중에 힘을 빼면서 인중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인중에 초점을 맞춰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으면 다음 단계는 턱하고 목 근육에 힘을 빼면서 소리를 내라 했죠. 자, 주어 서술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자, 소리를 내면서 턱과 목 근육에 힘을 뺀다는 생각으로 소리를 내야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인중은 쉬울지 모르지만 턱과 목 근육 같은 경우 처음에는 소리가 갑자기 끊기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목 주변에 힘이 들어가거나 여기 쇄골 흉부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성대가 약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성대가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처음에 연습할 때 긴장하는 거니까 목 쉬더라도 너무 그렇게 책망하지 마시고요. 뭐 그냥 이렇다 처음 연습할 때 이렇구나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연습할 때 당시에 계속 소리가 끊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인중은 잘 모르겠는데 턱과 목 근육에 힘을 소리 낼 때 턱과 목 근육에 힘을 뺀다는 느낌으로 소리 낸다 했을 때 계속 소리가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새는 그 꾸준히 연습한 덕분인지 이제 소리가 끊기는 현상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턱과 목 근육에 힘을 이제 힘을 빼는데 그 뺀 힘들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자면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그 힘을 전달해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턱과 목 근육에 힘을 안 주더라도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힘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힘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소리 내고 있습니다. 의식해서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몸이 알아서 이렇게 몸이 알아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작동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중 발선법과 두성의 본질이자 원리입니다. 자, 이런 체계를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거는 선택형 반복이란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턱과 목 근육에 힘을 빼면서 소리 내는 거 이제 단계를 다음 걸 넘어가면 양어깨하고 흉부가 있죠. 양어깨, 쇄골, 흉부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소리 내면서 힘을 이완하는 그 연습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이 다문사 소리 내면서 이제 힘을 이완하는 훈련이죠. 마찬가지로 양어깨 흉부의 힘을 이완 최소한 거는 어디로 가느냐?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해 준다고 말했죠. 여기서 그렇죠.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힘을 지탱하면서 소리를 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두성을 낼 때 힘을 빼라고 말하죠. 두성을 낼 때 목에 힘을 빼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두성을 내려는데 목에 힘을 준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힘들죠. 계속 두성을 내려 하면 당연히 목에 상할 수밖에 없고요. 최악의 경우 어디로 가느냐? 성대 결절이나 성대 폴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선택형 반복의
게 해당되는 연습 단계가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소리를 낼 때 똑같습니다. 벌려서 소리 내는 건 아직까지입니다. 이렇게 내는데 여기서 양어깨 힘을 이완하는 겁니다. 힘을 이완한 훈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똑같습니다. 아직 입을 벌릴 때가 아닙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이렇게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힘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인중호흡법 연습 그 연습 단계 중에 고난도가 있죠. 그 고난도처럼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그런 연습 단계입니다. 선택형 반복에 해당되는 연습 단계 두 가지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뭐 3번, 5번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한 번만 하면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2번까지만 합니다. 2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연습 단계죠. 자, 인중발성법에서의 고난도 연습 단계는 그냥 입을 확 벌리는 게 아니라 입을 이렇게 입을 천천히 벌려가지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게 쉬울지는 모르겠으나, 왜 제가 고난도 연습 단계라고 지정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인중에 힘을 빼는데, 이제 인중에 힘을 빼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데 그게 약하단 겁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는 약할 수밖에 없고요. 즉 말하자면 근육, 흰경마나 하복부의 힘이 아직 힘이 미숙하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낼 때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인중에 힘을 빼면서 인중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연습할 때만 여기 단순하게 소리 내는 거거든요. 노래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노래할 땐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대1이라고 들었거든요. 즉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2대1. 가장 먼저 그 비율 중에 2를 한번 볼까요? 2 같은 경우는 연습 그 동작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입을 벌려가지고 인중에 힘을 빼면서 인중에 중심을 두면서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런 연습 단계인데요. 2번 비율의 2번 2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을 때만큼만 하고요. 즉 힘을 이완한다 보면 됩니다. 즉 여기 중간 점검 보면 되거든요.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직접적으로 간단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1 볼까요? 비율 중에 1은 뭐냐면, 자, 연습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천천히 입을 이렇게 천천히 벌리면서 라고 소리 낼 때,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소리 낼 때 이제 소리 내면서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내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그런 최대 고난도 연습하는 방법이거든요. 끌어올리는데 소리 지른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흰경막이나 하복부에서 이게 흰경막 하복부에 성대가 달려있다 생각하고 여기 끌어올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아니고요. 흰경막 하복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 낼 때 어떻게 하죠? 물론 자, 일단 비율 2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라고 소리를 내는데 천천히 몰면서 인중에 초점을, 자, 인중에 힘을 빼는 동시에 초점을 둬야겠죠. 소리 낼 수 있을 만큼 내는 거고요. 그 다음 1은, 그 비율 중에 1은 뭐냐? 연습한 동작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제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내가 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계속 버티면서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이렇게 끌어올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리 내는 연습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연습할 땐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인중에 힘 빼고 여기 인중에 중심을 둬라 했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이제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궁금증이 생긴 거라면 그런 거죠. 이제 연습해서 나만의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인중 발선법의 그 연습하는 그 종류의 가지가 8가지, 제가 이렇게 8가지라 말씀드렸거든요. 원래 9가지라고 표현했는데요. 노래하는 연습은 제외하면은 그냥 8가지입니다. 자, 지금 6단계까지 왔죠. 이거죠. 그럼 나머지 2가지는 뭐냐? 입을 닫거나, 그러니까 입을 열거나 닫고 있을 때 약간 흥얼거릴 수 있게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위치를 이렇게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맨 마지막에 노래 부르면서 연습한 단계이긴 한데요. 그건 제외하고 맨 마지막 단계는 이제 지문을 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며 읽는 연습 단계거든요. 즉 발음을 교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음 내가 말할 때 가나다라 마바와사 이거 연습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특별한 거 그냥 소리 내어서 그냥 읽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인중 발선법의 연습 단계였습니다. 자, 지금 녹화한 지 22분 50초가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그 연습하면서 많은 걸 느낀 건데요. 뭐 연습 하루나 이틀이나 빠지더라도 이게 목의 근육의 기억이 변조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제는 꾸준히 연습했는데 다음 날에는 갑자기 이상하다 하는 그런 징조가 있죠. 제가 그 꾸준히 연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루나 이틀만 쉬더라도 이거 뭐였지? 어떻게 움직였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에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매일 연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몸의 기억을 잊지 않게끔만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 뭐 무조건 매일매일 뭐 꾸준히 해라.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는 물론 매일매일 하는데 일단 몸의 기억을 잊지 않게끔 그렇게 연습하거든요. 의문 좀 드는 게 뭐냐면 연습할 때 제가 이걸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요. 이걸 제가 말한 적이 없죠. 이게 습관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인중에 이게 경직되다 보니까 인중 주변에 턱하고 여기 혀뿌리 설근에도 약간이나마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 진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이 치아를 탁탁 치는 이렇게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진짜 큰일 납니다.
옛날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와 제가 그 위험한 행동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습할 때마다 막 경직이 온다 싶으면 이거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연습하는 도중에 막 인중이나 턱, 혀뿌리 설근에 많이 경직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자, 자 보셨죠? 자 입을 너무 이렇게 너무 최대한 뭐 찢어진 타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임중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경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으로써 그로 인해서 그 여기 인중 주변의 턱이나 그 여기 턱 밑에 설근 혀뿌리가 이게 약간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볍게 그냥 입안의 근육을 조금 그 약간 완화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중 호흡법하고 인중 발성법을 통틀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간에 계속 연습하다가 여기 힘이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자 힘이 안 들어가게끔 깃털처럼 가벼운 생각으로 이렇게 근육을 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반복적으로 하면 안 좋거든요. 그냥 어쩔 때는 나 진짜 너무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다 싶으면 그냥 한 번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경직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갈 일은 없겠습니다. 뭐 지금 녹화한 지 27분 29초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소리 내기가 힘들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언제냐면 목에 가래가 끓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숨 쉴 때 호흡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목에 가래 안 느껴진대요.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안 느껴질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폐 근육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 인중 발성법 연습할 때 여기 흉부 가운데 이 명치가 반응이 오더라고요. 또한 그 반응이 오면서 미세한 통증도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땐 폐 근육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 근육은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폐 근육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개처럼 생겼습니다. 폐 근육을 안 쓰니까 계속 가래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가래를 배출하고 이렇게 완화해주는 역할인데 폐 근육이 이게 제대로 역할을 안 해주고 있다는 증거죠. 일단 폐 근육이란 걸 들었을 때 명시적인 반응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폐 근육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말하거나 노래할 때는 폐 근육을 계속 움직이겠죠. 근데 맨날 폐 근육을 움직여야겠다고 맨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목에 피해를 입힐 거거든 말이죠. 목에 피해를 가중한다는 건 말이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을 의식해서 숨을 쉴 때 호흡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이제 가래가 안 느껴질 정도, 물론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모간의 가래가 안 느껴질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인중호흡법과 인중발성법을 연습한 소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표준국어 대사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단어를 읽을 건 바로 개통 하나만 하고 콘텐츠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옆에 있는 그 에센스 국어사전 특장판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죠. 자, 개통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그 동음 이의어로 두 개 중에 오늘 말한 것과 적절한 걸 위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통 명사 1번 체계에 따라 관련된 부분들의 통일적 조직. 2번 일의 체계나 순서. 3번 일정한 분야나 부문. 4번 하나의 공통적인 것에서 갈라져 나온 갈래. 5번 생물, 조상이 같고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국어 대사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개통 1급만 읽겠습니다. 자, 개통 1 명사 1번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통일적 조직. 2번 일의 체계나 순서. 3번 일정한 분야나 부문. 4번 하나의 공통적인 것에서 갈려 나온 갈래. 5번 생명, 같은 조상을 가지며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호흡법, 발성법의 체계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맞춰져야 하모니를 이뤄준다고 제가 말한 적 있죠. 호흡법하고 발성법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의 하모니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개통 이런 거죠. 성질이 다른 호흡법하고 성질이 다른 발성법을 만나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 좀 화합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뭐 연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개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맞지 않고 호흡법에 맞는 발성법을 찾아야 되는데 맞지 않은 발성법과 만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역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뭔가 서로 맞질 않고 이게 연합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죠. 연습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잘못된 연습 방법을 가지고 연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흡법하고 발성법에 이 계통이 이게 이게 하나가 되고 연계가 되어야만 이게 하모니로 이어주는 거거든요. 앞에 제가 그 표준국어 대사전 보면 잘 보시면 뭔가 그 여기 일의 책이나 순서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이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올 리가 없겠죠. 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오고 계속 목이 약간 비틀어지고 약간 뒤집히는 듯한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인중 발성법과 두성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연습 방법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저자 필자가 직접 이렇게 검증 여러 가지 인체 해부학을 근거를 가지고 이제 직접 이렇게 실험해보고 이게 시행착오한 끝에 완성된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 뭐 저는 그 연구한 적이 없더라고요. 뭐 호흡법을 연습했냐, 뭐 발성법을 연구해봤냐 한 적이 없거든요. 잘 돌이켜 보면 저는 그냥 그 인중 호흡법하고 인중 발성법을 너무 쉽게 배우고 연습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 막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소리소리 이렇게 내는 거구나. 진짜 힘들죠. 이게 실험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떠올려 보면 저에게는 대단히 감사하죠. 대단히 감사하고요. 일단 뭐 꾸준히 연습해 가지고 물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지만 말이죠. 오늘은 자, 그러면 오늘 그 인중 발성법과 두성을 가지고 이제 연습한 소감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콘텐츠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